떨어져서 당적 안건이 생길 수 있는데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정상의 고에코를 보이고 섀도우도 없으면서 체위에 따라 서서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오래되면 슬러지 볼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폴리포이드 치입의 매수와 감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초음파를 봤을 때 아모퍼스한 필링 디펙트가 관찰되는데 체위에 변화시키면 움직이게 되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슬러지 내에 숨어있는 스톤도 체위 변화를 시켜서 슬러지가 이동하게 되면 숨어있는 스톤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낭 용종을 보겠습니다. 아마 초음파를 하시면서 이런 환자들은 계속 우리 선생님들이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종성 병변을 분류를 하면 종양성이 있고 비종양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종양성 용종이 대표적으로 콜레스테롤 용종인데 콜레스테롤 용종은 전체 용종성 병변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밝은 정상 에코로 집합된 유기상인데 모양을 보면 뽕나무열매 또는 과립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개 5mm 이하고 다발성이면서 스톡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금만 에코를 보이는 하이퍼 에코를 보이는 이렇게 다발성이 있는데 체위 변화를 시켜서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콜레스테롤 폴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스톤과 감별이 안 됩니다. 근데 환자를 움직였을 때 봤을 때 움직이지 않고 후방으로 고쇄도가 관찰되지 않는 콜레스테롤 폴립입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폴립이 대부분은 다발성이지만 이렇게 싱글인 경우에는 감별이 필요한데요. 이게 만약에 해상도가 좋은 초음파를 봐서 좀 확장을 시켜봤더니 이렇게 안에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에 의한 하이퍼 스퍼들이 있다면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 콜레스테롤 용종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선종성 용종은 모양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브로드한 베이스를 갖고 있어서 세사이고 대부분 싱글이고 에코는 호모지니어스하면서 간과 동격하기 약간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까 콜레스테롤 폴립에 비해서는 이렇게 브로드한 베이스를 보이고 호모지니어스합니다. 우리가 내시경 초음파를 해서 확대를 해서 보더라도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은 하이퍼 스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1cm 미만에 있는 용종들이 문제가 됩니다. 대개 이게 특징적인 소변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팔로우를 하자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초음파를 팔로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적 검사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5mm 이하면 한 1년마다 하시면 됩니다. 5에서 8mm 정도 되면 한 6개월 후에 재검을 해서 사이즈 변화를 보고 한 8mm 이상이고 1cm 미만일 경우에는 내시경 초음파를 해서 콜레스테롤 용종 소견이면 한 1년마다 초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용종 소견이 없다면 6개월 뒤에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 선종성 용종은 대개 한 2 내지 3년 이내에 사이즈가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 내지 3년 동안 이런 스케줄로 팔로우해서 사이즈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비나일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2 내지 3년 동안 관세 사이즈 변화가 있다면 콜레시스텍토미를 권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담도를 보겠습니다. 사실 담도는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죠. 그 이유는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여러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랜드마크가 필요한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는 포탈벤이 되겠습니다. 이 포탈벤 앞쪽에서 총수단관이 나란히 주행하고 그 다음에 좌측 간내단관은 우리가 좌측 포탈벤의 위쪽 그 다음에 우측 간내단관은 포탈벤의 뒤쪽에서 관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단 스캔을 해서 바이러트를 찾고자 할 때는 먼저 IVC를 찾고 그 IVC 앞쪽에 포탈벤을 찾아야 됩니다. 그 포탈벤 앞쪽에 간단한 관상 구조가 커먼 바이러트 CB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 간내 단관은 우리가 초음파를 해서 포탈벤을 찾은 다음에 그 포탈벤의 앞쪽에 간단한 관상 구조물이 있다면 그것이 좌측 간내 단관이 되겠고 우측 포탈벤을 찾아서 그 뒤쪽으로 간단한 간내 구조가 있다면 우측 간내 단관이 되겠습니다. 정상 단관 크기는 일반적으로 한 6mm 이내라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한 60세 넘어가면 8mm까지 커질 수가 있고 담낭 절제술을 하면 1cm까지 정상을 보게 됩니다. 간내 단관은 한 2mm까지 정상을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음파를 했을 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인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어떤 옵스트럭티브 병변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해야 되겠죠. 총수 단관 담석은 담낭 담석과 똑같이 이렇게 고에코의 에코가 보이고 후방으로 어쿠스 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담도의 확장 소견이 대부분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이런 커먼 바이러트 스톤이 디스탈 CBD에 있는 경우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죠. 왜? CB장 가스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RCP를 해서 돌이 분명히 있는데 담도 확장만 돼 있고 아무리 잘 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롱지튜디널 스캔에서 스캔면을 바꿔서 횡단 스캔을 바꾸게 되면 췌장의 헤드 쪽에 IVC 앞쪽이 췌장 헤드가 되는데 그 헤드 쪽에 이제 디스탈 바이러트가 들어오게 되죠. 그쪽에 고에코의 하이퍼 에코익한 물질이 있고 어쿠스 섀도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내담과 담석의 특징은
이 담 속에서 담즙이 못 내려오니까 그 뒤쪽으로 간내 담도가 확장이 되죠. 이런 특징적인 소견이 있다면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내 담관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고액의 스폰만 있고 오히려 프록시멀 CBD가 늘어나 있는 경우가 있고 아예 담도의 변화는 없고 이렇게 고액의 물질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임상적으로 의미 없는 파렌키말 칼시피케이션으로 감별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감별할 것인가? 최근에 우리 총수담가는 내시경을 많이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컬에서 개원가의 선생님들이 팔로우를 할 때 간내 공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간내 담간내 공기는 특징적으로 스탠레드, 그러니까 사다리 모양을 갖다가 해서 스탠레드 사인이라고 하고 환자를 체외 변화를 지키면 이 공기가 쪼르륵 하고 움직이는 것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엇구조 체도가 스톤에 비해서는 지저분하고 아주 이렇게 좀 명료하지가 못합니다. 이런 것으로 감별할 수 있겠고 문제가 되는 것은 석회화 분변인데 석회화 분변 같은 경우는 담속과 똑같이 고액도로 보이고 엇구조 체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별할 것인가? 우리가 담도가 늘어나 있지 않은 간내 담속과 대개 포탈벤과 같이 주행한다고 했죠. 간내 담간의 주행의 위치에 없는 부위에 있다면 이것은 석회화 담속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간의 담도암을 보겠습니다. 간의 담도암은 담도 쪽에 생기는 거니까 췌장은 정상 소견이겠죠. 그런데 담도를 폐쇄를 시키기 때문에 상방으로 다 심한 담도의 확장이 있습니다. 이런 담도의 확장이 있을 때 우리가 초음파를 쭉 트레이스를 하다가 갑자기 심한 컷오프 사인이 있다. 그럼 그 부위에 어떤 종양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담석 소견이 없다면 아무런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심하게 담도가 확장되어 있고 확장되어 있는 담도 내로 이렇게 헤테로지니스 메스가 가죠. 이렇게 메스가 관찰된다면 진단이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담도암의 70%는 종양을 형성하기보다는 스클레로진 타입입니다. 단순히 좁아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담도가 늘어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좁아진 부위에 잘 관찰했더니 담도를 좁게 하게 된 두꺼운 부분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찰되는 것보다는 담도가 늘어나 있고 갑자기 컷오프 사인이 보인다. 그러면 담도암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담도 쪽이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우리 클라시켄 튜머는 좌우 간내 담간이 합쳐지는 할론 쪽에 생기는 할로플란 쪽 하시는 되겠습니다. 전체 담도의 한 60%에서 생기는 가장 큰 형태가 되는데 초음파적인 특징을 보면 좌우 간내 담간이 심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메니 덕트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 있는 담도가 가만히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위에 자세히 봤을 때 보면 이게 마진이 충분히 그려지지 않는 이렇게 하이퍼에코익한 메스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췌장을 가겠습니다. 췌장은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어도 잘 묘출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죠. 어떤 환자는 잘 보이고 어떤 환자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초음파를 아마 여러분 선생님이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비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비만한 사람이 많고 특히 또 오후 한 늦게 하시게 되면 가스가 많아서 췌장 자체를 묘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 이 췌장을 어떻게 잘 묘출할 것인가? 여러 선생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췌장 주위의 혈관들을 랜드마크로 해서 그 랜드마크를 이용해서 췌장을 묘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스플래닉 베인이 되죠. 스플래닉 베인은 췌장 바디에서 테일까지 나란히 주행하기 때문에 스플래닉 베인을 찾아서 바디 테일을 관찰하고 이 앞쪽에 온시네트 프로세스랑 헤드는 IVC를 찾아야 됩니다. 횡단 스캔을 해서 IVC를 찾고 이 IVC 앞쪽에 있는 것이 온시네트 프로세스로 헤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췌장의 어퍼 마진의 경계를 나누는 것은 실리악 트렁크가 되죠. 횡단 스캔을 해서 탐촉자를 약간 위쪽으로 하면 실리악 트렁크가 됩니다. 이 실리악 트렁크가 중요한 이유 지하 캔서가 이쪽으로 림프노드가 아주 전형이 잘 가죠. 그래서 이런 쪽을 경계로 해서 췌장을 잘 묘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췌장 초음파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을 체크 포인트로 해서 보셔야 됩니다. 췌장 실질의 에코가 어떤지. 에코는 일반적으로 아까 심재수 교수님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상당한 베리에이션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되게 하얗게 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에코가 어떤지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일부분이 갑자기 펌프 사이 돌출되는지 그쪽에 그런 종괴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외곽선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 이게 췌장량을 의심을 해야 되겠고 대칭성이 없어졌는지 그 다음에 췌관이 어떤 확장이나 협착이 있는지를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췌장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은 역시 급성 췌장염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미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으로